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17 명사절 목적어 유닛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매번 하고 있는 거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저희가 품사와 문장 성분이란 걸 배웠습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 그랬죠? 특정 품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특정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품사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크게 네 가지만 보자 그랬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장 성분은 뭐뭐만 기억하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기억하자. 자, 그렇다면 바로 구분해 볼게요.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동사는요? 동사는 당연히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부사는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형용사랑 부사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도 부른다? 수식어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형용사랑 부사랑 수식어인데 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둘이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고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누굴 꾸며주고, 명사 빼고 다 꾸며주고. 명사 빼고 다가 누구누군데? 품사 4개 중에서 명사 빼고 다를 찾으면 된다 그랬죠. 명사 빼고 다니까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데 플러스 문장 전체도 꾸며줄 수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챕터 이름이 뭐라고? 목적어의 이해라고.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를 배워야겠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네. 자,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챕터에서는, 이번 유닛에서는 명사 관련된 애들 중에서 누구를 배우도록 하겠다?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를 배우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절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절. 절이라고 하는 건 문장 비스무리한 거예요. 문장 비스무리한 게 무슨 뜻이야? 자, 절이라고 하는 건요.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특히 어떨 때 절이라는 이름을 자주 쓰게 되느냐? 문장 속에 이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걔네를 문장과 구분지어서 절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 종속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절과 무슨 절? 명사절과 부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접속사 중에 that 혹은 whether, if로 만들어지는 애들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that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whether,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번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전체가 명사로 쓰였다 그랬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that이라고 치면은 뭐뭐라는 것이니까 주어 동사 하는 것. whether를 썼으면은 주어 동사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죠? 자, 일단 접속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봤던 거 이런 친구들도 있다 그랬죠. 의문사가 뒤에 절을 이끌고 오면 이걸 의문사 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의문사 절도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하는 지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I believe that success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나는 believe, 믿는다, that이야라고. 자, 선생님들이 자꾸 that이야 이러면은 that이야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that 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that부터 쭉 그 이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success is a journey. 성공은 is a journey. 여행, 여정이라는 것을 믿는다. 뭐가 아니라 not a destination. 도착지가 아니라. 성공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딱 끝나는 그런 도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대세, 괄호가 쳐져 있네요. 왜 쳐져 있을까?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접속사 that이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종종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1번 넘어가 보면요. I wonder, 나는 궁금해합니다. 뭐를? Whether I am on the right path in life. 내 뭐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한데요. I am, 내가 있는지 아닌지를 어디에? On the right path, 올바른 길에 있는지 아닌지를 in life,
삶 속에서의 올바른 길에 있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whether도 가능하고 if도 가능하다 그랬죠? 왜?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니까. 됐죠? 자, 16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Color can impact how you perceive weight. Color. 색깔은요, can impact.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줘? How you perceive weight. how 의문사, you 주어, perceive 동사. 어떻게 네가 perceive, 인지하는지, weight, 무게를 인지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ark colors. 어두운 색깔들은요, look, 뭐뭐처럼 보이다는 뜻이었죠? 뭐뭐처럼 보이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뭐뭐처럼이라고 문장 속에 빵꾸가 뚫려 있어. 빵꾸가 뚫려 있으면 의미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러니까 뒤에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heavy 같은 경우에는 보어로 사용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Dark colors look heavy. 어두운 색깔들은 뭐처럼 보여요? 무거운 것처럼 보이고요. And bright colors, 밝은 색깔들은요, look less so. less so. so라고 하면 그렇게라는 의미인데 얘가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건 heavy입니다. 그럼 less heavy니까 덜 무겁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서 조금만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 거는요. 160번하고 161번을 살짝 구분을 해볼 건데 여기 보니까 wonder, 궁금해하다 다음에는 whether if가 나왔죠. believe 다음에는 that이 나왔죠. 자, whether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다소 의문사절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hether if를 이끄는 동사는 보통 불확실하고 궁금하고 미정이고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 의미들을 전달하는 동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16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that 이하라고. 아, 제가 지금 이렇게 꺽쇠 표시하고 있는, 대거로 표시하고 있는 데가 목적어가 되겠네. 그런데 제가 that이 없는데 왜 that 이하라고 불렀어요? that이 생략된 거니까. 오케이. The first duty of society. 전치사 플러스 명사 걸어쳐버리면 이렇게 수식관계네요. The first duty. 첫 번째 의무인데 of society. 사회의 첫 번째 의무는 is justice. 정의다라고 생각한대요. 어렵지 않죠? 자, 164번. Neurologists. 뇌신경학자들은 remind. 상기시켜줍니다. us. 우리에게 that 이하를 상기시켜줍니다. All warm-blooded mammals. 모든 온혈 동물들은, 포유류들은 dream, 꿈을 꾼다는 것을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remind 같은 애들은 조금만 공부를 해볼게요. remind는요, 사형식 비스무리하게 쓰일 수도 있고, 사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만약에 remind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이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고 대절이 직접 목적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에게 대절을 상기시키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직접 목적어에 대절이 안 나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냐면 remind A라고 쓸게요. A of B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자, A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 간접 목적어. B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체크하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번. Only time. 오로지 시간만이 will tell you. 말해줄 것입니다. you. 너에게 뭐를? Whether your hard efforts will pay off.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거라는 거죠. Your hard efforts. 너의 고된 노력이. 자, hard라 그러면 단단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심인라는 의미도 있겠죠. 오케이. 너의 열심인 efforts, 고된 efforts가 will pay off, 성과를 거두게 될지를 알려줄 거라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지금 당장 효과가 날지 안 날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166번으로 가보면요. Early humans, 초창기 인류들이니까 원시 인류들은요. wondered,
궁금했습니다. Y부터 끝까지 되가로 하면 되겠고요. Y 의문사 the moon 주어 looked 동사 Why 왜 the moon 달이 looked 뭐뭐처럼 보이는지를 look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뭐뭐처럼 보이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미에 빵꾸가 뚫려 있네. 그러니까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different가 보어로 쓰였고 보어 자리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명사나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different는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다르게 보이는지를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달이 왜 다르게 보일까? 라는 걸 궁금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167번으로 넘어가면요. explore 탐험해라. often 종종 탐험해라. You will know 너는 will know 알게 될 것입니다. how부터 끝까지 대괄호를 쳐보면요. how small you are how small까지 밑줄 긋고 얘가 의문사 you 주어 are 동사 이렇게 의주동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how small 얼마나 작은지 you are 네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될 거고요. and how big the world is how big 묶어서 의문사 the world 주어 is 동사 자 얼마나 큰지 뭐가 the world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여행이란 걸 해보라고 말을 한 거죠. 자, 16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ust show people we love how much they mean to us. 그러면 we must show 우리는 반드시 보여줘야만 합니다. The people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We love 괄호 쳐버리고 이렇게 수식 처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요.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후라고 하는 게 숨어 있고요.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관계사절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명사절이죠. 절 전체가 명사로 쓰이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관계사절은요. 일종의 형용사절로 사용이 됩니다. 문장 전체가 무슨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를 꾸며준다? 명사를 수식해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다인데 형용사처럼 섞여야 되니까 뭐뭐 니은으로 끝나게 번역하면 되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뭐를? How much they mean to us. How much 의문사 they 주어 mean 동사 의주동이네요. How much 얼마나 많이 they 그들이 mean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의미 있다 정도가 되겠죠? To us 우리에게 의미 있는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사랑하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 정말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169번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How many wishes a star can give. How many wishes까지 의문사 a star 주어 can give 동사 나는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원들을 a star 별이 can give 줄 수가 있는지 이뤄줄 수가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바로 넘어가 보면요. 의문대명사인 who, what, which도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주동, 간접 의문문, 의문사절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out, 찾아내라. 뭐를? What gives you joy? What, 무엇이 의문사이자 주어고요. gives, 동사가 되겠네요. 무엇이 주는지 you, 너에게 joy, 즐거움을 주는지를 찾아내라. and, 그리고 do it, 그것을 해라. It'll identify your values. 그것이 will identify 그러면 확인하다, 식별하다. 하나만 더. 동일시하다. 여기까지는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확인해 줄 것입니다. 뭐를? Your values. 너의 가치들을 알아내 줄 것입니다. 라는 거죠. 됐죠? 171번. I haven't decided. 나는 결정하지 못해왔습니다. 뭐를? What I should buy for Parents' Day. What 의문사고요. I 주어고요. should buy 동사가 되겠네요. 의주동 무엇을 I should buy 내가 사야만 하는지 for Parents' Day. 그 Parents' Day면 어버이날을 위해서 무엇을 사야 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172번. never mind. mind라고 하면은 신경 쓰다란 뜻이에요. 신경 쓰다, 꺼리다. 신경 쓰지 말아라. 뭐를? whose fault it is. 자, whose fault를 한 가지로 묶어서 얘가 의문사, it 주어, is 동사. 누구의 잘못인지,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신경 쓰지 말아라. instead, 대신에 fix, 고쳐라. the problem, 문제를 고쳐라. 누구한테 책임을 지울지를 찾느라고 머리 싸매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라 라는 거죠. 173번. The police will announce who is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police, 경찰은요, will announce, 알려줄 것입니다. 뭐를? Who is responsible for the crime.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가 되겠고요. is 동사가 되겠네요. be responsible for 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수거로 외우지 않더라도 부분으로 우리가 외울 수 있지만 for 동그라미 치고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누가 responsible, 책임이 있는지 for the crime, 범죄에 책임이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라는 거죠. The past, 174번. The past, 과거는요 doesn't decide, 결정하지 않습니다. who we are. who, 의문사, we, 주어, are, 동사.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문법 포인트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비동사만 문장에 덜렁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who we are, what we are 이런 식으로. 비동사나 두 동사만 문장에서 덜렁 나와 있는 경우에는 시제에 신경을 써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면 현재라는 의미를 조금 부각시켜서 번역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who we are, 우리가 현재 누구인지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시면 조금 더 맛깔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The present, 현재가 does가 받아주는 게 누굴까요? does가 받아주는 거 decide who we are, 이 부분이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흔히 대동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대동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인 규칙이 있어요. 일반 동사를 받아줄 때는 do, does, did로 받아줘야 되고요. 비동사를 받아줄 때는 be로 받아줘야만 합니다. 이 규칙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7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 me which color you like better, pink or blue. Tell, 말해주어라, me, 나에게 which color you like better. 어떤 색깔을, 의문사, you, 네가, 주어, like better, 동. 어떤 색깔을 네가 더 좋아하는지를 말해줘라. 핑크냐 블루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176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What do you believe makes life worth living?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문장을 가리켜서 간접 의문문의 변형이라고 가르치는데 전 사실 이 설명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설명에 맞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원래 문장은 이거였던 겁니다. Do you believe? 넌 믿냐? 뭐를 믿어? 플러스 What makes life worth living? 자, 이런 식으로 간접 의문문이 있는데 이렇게 쓰이면은 위에 봤었던 문장들하고 어순이 똑같죠. Do you believe what makes life worth living?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believe와 같은 생각이나 의견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나타나게 되면요. 간접 의문문에 나와야만 하는 이 의문사가 전체 문장의 맨 처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됐던 의문사가 what, 맨 앞으로 이동해 왔다라고 설명들을 하고는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what do you believe? 너는 믿냐? 뭐를? What makes life? 무엇이 만드는지를 life, 삶을 worth living, 살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지를 믿니? 무엇이라고 믿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니? 자, 그런데 여기 worth를 조금 보면요. worth는요, 품사적으로 형용사거든요. 근데 저는 형용사이지만 여러분한테 형용사가 아니라 전치사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치사 뒤에 항상 뭐가 오죠? 명사가 오죠. 그래서 worth는요,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 목적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치사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물론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전치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맞다는 걸 알게 되긴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우리의 형용사에 대한 규칙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자, 177번. 잠깐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나서 제가 답과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풀어주세요. 자, 제가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답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푸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in the thriller movie, 스릴러 무비에서는, 공포 영화에서는 the main character, 메인 캐릭터가 didn't know, 알지 못합니다. whom he could trust, whom, 누구를, 의문사, he, 주어, could trust, 동사. 누구를 그가 믿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he가 가리키는 게 누굴까? the main character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성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he를 써버리는데요. he를 인간의 디폴트 값으로 놓는 게 약간 성차별적이라고 느껴져서 he or she 라고 두는 경우도 있고요. he or she라고 말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e와 she를 합쳐가지고 적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they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one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작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닛 17 명사절 목적어 유닛 전부 다 해설을 마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을 통해 질문해 주시거나 오픈 채팅에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유익하고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